어떻게 지내시나요? 뭘 하고 있죠?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돈. 이곳은 싱가포르에서 불법적으로 약물을 판매하는 불법 시장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불법 거래예요. 정말 밝은 낮에 이런 거래를 하고 있어요. 지금 뭐 하는 건가요? 저는 불법 거래를 촬영하고 있었는데 한 남자가 저를 공격했어요. 모두들 분노의 눈이 불타오르며 너를 찌를 거야, 너를 죽일 거야라고 소리쳤죠. 저는 떠나려고 했지만 그들은 몇 블록 동안 나를 따라왔어요. 낮에 싱가포르에서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을 수가 없었죠. 저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인 나라에 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이건 정말 이상적인 일이에요. 부패가 없고 범죄율이 0이며 거리에서는 아무도 담배를 피우지 않고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습니다. 거의 천국 같아요. 싱가포르는 정말로 녹색 도시입니다. 어디를 가든 나무, 풀, 잔디가 어디든지 풍부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로 사실인지는 의문이 들죠. 오늘은 싱가포르의 언더사이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빈민가 건물들을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네, 이것은 싱크대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 집을 팔면 수십만 달러에 팔릴 것입니다. 싱가포르는 백만장자의 도시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것도 당신의 소유물이 맞습니까? 네, 거기에는 걸어서도 갈 수 있습니다. 바베큐장도 있고 작은 수영장이 있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도 있을 겁니다. 음식 좀 가져왔어요. 이곳이 당신이 주무시는 장소인가요? 네, 저는 여기서 잘게요. 싱가포르에서 21세기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은 어떠신가요? 저를 기계처럼 24시간 내내 이용했습니다. 저에게 소리를 지르고 나를 괴롭히며 내 음식을 가져갔습니다. 비밀 강도 단체, 일명 트라이어드는 무엇인가요? 저는 총을 손에 들고 나가서 사람을 죽이러 갔어요. 저는 몇 명의 사람을 죽인 후에 트라이어드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싱가포르에는 두 가지 종류의 갱스터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 가지 않거나 피로 맹세하는 일 같은 건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을 때리고 말아요. 가져야 할 것을 가져가고 말이 많이 없어요. 그들의 기원과 현재의 상황을 배웠습니다. 이전 일원들과 현재 일원들과 만났죠. 사업을 시작하려면 보호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누구로부터 보호를 받을까요? 우리로부터, 친구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여전히 거의 노예와 같은 상황이 존재합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개방적인 경제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소수의 가문들에 의해 통제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부패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여전히 비밀 조직인 트라이어드라고 불리는 조직들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그들의 일원들과 대화를 나눌 예정입니다. 저는 스타스 나탄손이고 이것이 여러분이 전에 본 적 없는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에는 많은 조직들이 존재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조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앉아있는 곳은 덴카이유 조직이 지배하던 지역입니다. 그는 제 친구죠. 그리고 강 건너편에는 다른 조직의 영토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현재 싱가포르 북쪽 국경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말레이시아 국경과 인접한 지역이죠. 현지 갱단의 주요 사업은 전통적으로 비밀스러운 주류 밀매와 불법 도박입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 영토에서 어떤 사업이든 자유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보호를 위해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매달 우리에게 돈을 지급해 주셨습니다. 그 돈은 안전을 위한 것이었죠. 얼마였나요? 지불하신 금액을 알려줄 수 있나요? 작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500달러를 기부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1000달러 이상 기부도 했어요. 시설의 크기에 따라 상이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요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어려웠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경우는 드물었어요. 또한 그들의 시설을 이용하면서 어떤 비용도 부담하지 않았죠. 그곳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음료를 한 잔 마시고 떠났습니다. 나의 삶은 술을 마시고 싸우는 것에 집중되어 있죠. 가끔은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마시고 싸우고 마시고 싸우고. 리는 싱가포르 트라이어드에서 멤버로 일하며 대부분의 삶을 보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룹을 형성하는 방식이었으며 그들은 비밀 그룹이라고도 불립니다. 둘, 넷, 둘, 넷.
이것은 우리 비밀 그룹의 명칭입니다. 그래서 이게 당신들의 그룹 이름이었던 거군요. 싱가포르 트라이어드들의 이름은 종종 숫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령 가장 악명 높은 조직 중 하나인 살라카오 369가 그렇죠. 타투에 대해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뭔가 의미가 있나요? 물론이죠. 이 타투는 제 갱단에서의 역할을 잘 보여줍니다. 각각의 사물들은 그들만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들은 현대의 타투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현재는 단순히 몸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지만 그때는 몸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 없었습니다. 문신을 만드는 과정에는 엄격한 규칙이 존재했어요. 다른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유니폼과 마찬가지로 우리만의 독특한 문신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리는 약 10년 전에 트라이어드를 그만두고 이제는 식당에서 웨이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은 싱가포르의 다양한 비밀 조직의 전 멤버들이었죠. 사람들은 어린 나이에 가입했습니다. 린도 10살 때 가입했으며 정식 멤버십을 얻기 위해서는 경쟁 상대와 싸워야 했습니다. 트라이어드 회원이 되기 위해 뭘 해야 하죠? 네,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들은 저에게 실력을 증명하라고 했어요. 다른 갱단이 통제하고 있는 카페 중에 하나에 가봤습니다. 거기에는 남자 2명 있었어요. 그들과 싸울 때 무서워하지 않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줬죠. 저는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살을 시작했죠. 이러한 시험이 2-3번 있었고 그 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싱가포르는 고대 역사가 없어서 여기 사람들은 사소한 것들에 큰 상징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머라이언입니다. 이 조각은 1975년에 세워졌습니다. 사자의 인어의 꼬리가 달린 것이죠. 현대적인 요소가 있을 수도 있지만 오늘날 싱가포르의 주요 상징 중 하나입니다. 사실 전국에는 이와 같은 조각이 단 4개뿐입니다. 또 다른 현대적인 상징인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을 생각해보세요. 누군가는 그냥 호텔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저 옥상에 수영장이 있는 비싼 호텔일 뿐입니다. 호텔을 본 적 있나요? 진짜로요. 그냥 호텔인데 나라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저의 이름은 엘빈 청입니다. 저는 전 프로 격투기 선수였습니다. 엘빈은 예전에 싱가포르에서 가장 큰 트라이어드의 싸움꾼이었습니다. 지헨? 기흥이군요. 이는 비밀 조직입니다. 전성기 때는 그 조직에 19,000명의 멤버들이 속해 있었습니다. 이 땅 전체가 그들의 소유였죠. 기헨은 싱가포르에서 최초로 설립된 비밀 조직 중 하나입니다. 이 조직은 19세기에 시작되었으며 그 기원은 홍콩에서 싱가포르로 이주한 멤버들에게서 비롯되었죠. 이로 인해 조직원들은 광동어를 사용하였으며 싱가포르경의 최초 사무실은 이곳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그룹의 초점을 맞춘 곳이었습니다. 클럽과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시기에는 모든 이민자들이 자신의 언어로 대화를 나눴고 그들은 그런 클럽에서의 동지들과의 연대를 형성했습니다. 클랜이라고 불리는 동맹들이 존재했습니다. 이들은 상호 간의 협력을 위해 함께 돕는 목적으로 구성되었죠. 그래서 이것이 갱스터 클랜들이 모두 시작된 방식입니다. 광동 클랜들도 있었고 대만 클랜들도 많았습니다. 원래 싱가포르 트라이어드는 중국 이민 노동자들의 상호 지원을 위한 공동체로 활동하였습니다. 새로운 이민자들은 언어나 방언에 따라 자동으로 한 그룹이나 다른 비밀 그룹에 가입하였습니다. 새로 도착한 사람들에게 그들은 말했죠. 걱정하지 말라고. 그냥 상사의 말을 들으라고요. 그들에게는 안전한 느낌을 주는 방법이었고요. 어떤 연대감에 속해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어요. 저는 상사가 있으면 잠을 자는 곳 어디든 마련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들이 갱에 가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19세기 갱단의 주요 업무는 강도직과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주로 선박을 부두에서 내리는 일을 수행했죠. 상인들이 모두 이곳의 상품을 가지고 왔을 때 그들은 정말 다양한 상품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갱 멤버들은 도크에서 마치 상인처럼 만났습니다. 제가 배를 싣고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일은 걸리겠네요. 남자들이 좀 있나요? 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갱단은 점차적으로 더 많은 새로운 멤버들을 영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세요. 이러한 여성들을 마티오라고 일컫습니다. 마티오? 네, 그들은 삼수의 여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머리를 짧게 자르고 빨간 천을 머리에 감았습니다. 이는 아무와도 결혼하고 싶지 않다는 의미였죠. 이러한 여성들은
가족이 싱가포르의 역사에서 많은 왜 기여를 그들은 했어요. 남편을 두지 않기로 결정했나요?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은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기 위해 열심히 일했고 중국으로 돈을 보내기 위해서도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편을 갖지 않기로 결정했군요. 자녀도 갖지 않아서 그들은 항상 일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왜죠? 가족을 지원하고 일하기 위해서요. 삼수 이 여성은 1930년대 후반 싱가포르에서 등장했습니다. 그 당시 정부는 대공황으로 인한 노동시장 보호를 위해 이민 노동자의 유입을 제한했습니다. 그때 중국 여성들이 싱가포르로 일하러 왔죠. 그들은 공사 현장에서 눈에 잘 띄기 위해 빨간 머리띠를 착용했는데 이는 현대의 오렌지색 안전모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삼수 이 여성들은 이런 안전모를 구입할 여유가 없었어요. 사실 그 여성들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는데 그 가족들과는 결코 다시 만날 수 없었어요. 이제 싱가포르의 중심인 차이나타운에 있습니다. 오늘날 이곳은 이 심각하게 비싼 도시에서 가장 비싼 지역 중 하나입니다. 아파트 가격은 약 200만 달러입니다. 화려한 카페와 비싼 차들이 있고, 그러나 엘빈이 어린 시절에는 이곳이 진정한 부도덕의 집이었고 불법 카지노와 야간 숙소의 고향이었습니다. 첫 번째 카지노는 센토사나 마리아스 웨이스엔즈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곳에 있었어요. 이 거리에는 가장 유명한 불법 도박장들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산토사 섬과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의 카지노는 싱가포르에서 합법적인 도박장으로 2008년 이후에 합법화되었습니다. 외국인 손님들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지만 싱가포르 시민들은 도박을 하지 않기 위해 약 100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옛날에 이 거리는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갱 멤버들은 이를 기아오 킨카오라고 불렀죠. 한국어로는 도박의 모든 집중의 어머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싱가포르에는 아직도 불법 도박장이 존재하는 것 같나요? 당연히 있죠. 정말 좋은 비즈니스입니다. 만약 승리한다면 승리 금액의 2%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패배하신다면 저는 전체 100을 가져가게 됩니다. 또한 사람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도박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루가 끝나면 모든 돈이 제 주머니로 이동하게 되죠. 이렇게 돈을 벌었던 방법이었어요. 불법 카지노는 여전히 트라이어드의 주요 사업이지만 그들이 보통의 갱단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트라이어드의 역사는 17세기에 중국에서 발생한 몇 나라의 추종자들과 신나라의 신군 사이의 불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청나라가 권력을 잡은 후 귀족들과 왕실 구성원들은 민씨 가문의 후계자들을 되돌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때 지하 반대 운동이 일어났는데 청나라를 전복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후로 중국 마피아, 즉 트라이어드라고도 불리는 조직은 복잡한 입단의식과 규칙을 철저히 준수해왔습니다. 일반적으로 갱단의 리더인 보스가 말합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따라와. 어떠한 설명도 없습니다. 어디로 보내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신분증을 가져와서 따라가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경을 넘으면 현지에서 누군가가 나를 맞이하고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되죠. 그러나 목적지는 어딘지 알 수 없습니다. 대부분 농장을 방문하게 되죠. 옛날에는 컴퓨터가 없던 시절에 그런 모든 경험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 농장에 가서 그걸 소유했죠. 엘빈은 이 표식대 받은 물건들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그 성소에서 맹세합니다. 규칙과 제한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맹세하죠. 이 의식을 거친 사람들은 비밀 그룹에서 특정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또한 전 세계의 그룹 멤버들은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름들은 특별한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과 직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언자인지 멤버인지 또는 다른 직업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모든 정보가 기록되어 있죠. 또한 이 정보는 대만, 홍콩, 베트남, 캄보디아어로도 전송됩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모든 트라이어드들이 당신을 알고 있나요? 네, 그렇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들은 이렇게 표시해줍니다. 보이시나요? 네, 이 타투는 갱단에서의 위치를 상징합니다. 여기 봐요. 이게 용이에요. 그들은 자신의 몸의 위치를 보여주는 문신을 만들어요. 아하, 이 타투가 무언가 의미를 전달하나요? 네, 그렇죠. 당신도 그 갱단에 속해 있다는 거죠? 네,
이것은 멤버의 타투입니다. 1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멤버이든 다른 사람이든 다른 용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네, 또 다른 용이 있습니다. 이 용은 중국인들이 전쟁을 하러 갈 때 깃발에 달아요. 저도 이런 용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항상 전쟁에 대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트라이어드에 가입한 시점에는 아직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문신을 받았어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저에게 누구와 함께 그런 문신을 가지고 있었을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이미 결정을 했어요. 그러자 그는 말하더니 아니 넌 할 수 없어. 안 돼. 이거 숨기고 다닐 수 있겠니? 그래서 제가 내가 숨기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말했죠. 괜찮아, 가. 그래서 저는 가서 하나 더 만들었어요. 더 큰 용을요. 그래서 작은 용은 숨기려고 했죠. 그게 제 삶이었습니다. 싱가포르에는 두 가지 종류의 갱스터가 있죠. 예를 들어 교회에 가지 않고 피로 맹세하는 일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지 않죠. 그냥 가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을 때리고 말할 뿐이에요. 우리의 것을 가져가고 말이 많이 없어요. 자신을 패트릭이라고 소개하면서 얼굴을 가리라고 했습니다. 싱가포르의 갱스터 세계에서 아직도 영향력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요청한 것이죠. 하지만 그는 범죄 사업을 그만둔다고 합니다. 우리와 만남을 하기 위해 한 쇼핑몰 주차장 중 하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말하자면 그의 일원들이 보호하던 장소입니다. 제가 14살 정도였을 때 그 갱에 가입했죠. 14살 때요? 네. 그들과 어떻게 함께하게 됐나요? 어릴 때는 그냥 멋있게 보이고 싶었어요. 그리고 큰 일을 해내고 싶었죠. 그리고 비밀 그룹에 가입하면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이건 갱단의 문신들 맞아요? 단순히 아트가 아니고요? 아니에요. 그때는 그런 문신 때문에 쉽게 감옥에 갈 수도 있었죠. 패트릭은 과거만 얘기하고 현재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스타스, 저는 갱스터들과 그들의 삶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싱가포르 사람들은 제가 갱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제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패트릭은 일반적인 멤버에서 싱가포르 그룹의 리더로 성장했습니다. 상점들은 모아서 우리 영역에서 거래 수수료를 청구했어요. 그러면 불법 카지노를 운영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마지막으로 감옥에 간 경입니다. 한 쇼핑몰에서 문제가 발생했었어요. 제 칼을 가지고 판매자를 찾았죠. 그 판매자는 지불을 거부했어요. 그를 몇 번 찔렀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진 않습니다. 의사들은 그가 폐를 여러 곳에서 찔렸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의미를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에요. 그냥 정말 화가 났을 뿐이죠. 그리고 판매자가 제 앞에서 침을 뱉었을 때 화가 났어요. 그 상황을 보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그에게 한번 교훈을 주고 싶었죠. 그래서 그를 쓰러뜨리고 찔렀습니다. 기억나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돈을 빚졌었거든요. 그분께 전화해서 제 돈 좀 갚아주세요 라고 말했죠. 그는 저에게 약 1만 달러 정도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만약 제가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전 대답했죠. 돈을 지불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제 돈뿐만 아니라 갱단의 돈입니다. 저희를 존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찾아갈 수밖에 없으니 상호간에 대화해야 할 필요가 있겠군요. 또한 그는 세상이 변화하였으며 그에게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는 말로 헛소리를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피곤해서 대답했어요. 그 대가를 치를 테니 두고 보십시오. 또한 저는 사무라이 검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무라이 검을 아시나요? 그리고 그의 손을 정확히 잘라냈죠. 손을 베었다고요? 네, 그냥 잘랐습니다. 손 전체를 베어버렸죠. 저는 그의 손을 베어냈어요. 예전에 저는 사무라이 검을 좋아했어요. 정말 날카롭더군요. 그리고 말을 해줬죠. 당신이 돈만 지불했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나도 이렇게까지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단지 돈을 원했을 뿐이죠. 또한 그가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했던 일에 자랑스럽진 않습니다. 하지만 제 사무라이 검을 가져와서 손을 베어버렸죠. 과거 싱가포르에서는 이러한 공개적인 충돌이 흔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거의 사라졌죠. 현재는 도시 전체가 카메라로 가득 차 있어서 거리에서 법을 어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요.
Ребята,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싱가포르에서 가장 어두운 지역인 게이랑에 위치해 있습니다. когда 예전에는 트라이어드라는 조직들이 이곳을 지배했었습니다. 이들은 이탈리아 마피아와 유사한 조직이죠. Гелен, 게이랑은 여전히 도시에서 가장 범죄가 많은 지역입니다. 이곳에서는 금지된 물품들이 판매되어 다양한 비밀 사업들이 이곳에 존재하여 제가 언급하지 못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 채널이 금지될 것입니다. 이 조직은 아직도 이 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예전만큼은 아니지만요. 한 가지 사업은 바로 제약 거래입니다. 어떻게 이곳에 이르게 되었나요? 이 약들은 합법적인 약국에서 판매되는 건가요? and 실제 약국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물품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미국에서만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прямо вот так средь бела дня. 여기서 지금 밝은 낮에 불법 의약품 거래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약품이지만 합법적인 약국에서는 가격이 너무 비싸서 판매자들이 불법적으로 이곳으로 배달하고 판매합니다. Контрабандой и здесь продают.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은 비아그라입니다. 처음에는 판매자들이 카메라를 가진 나와 함께하고 있는 불법 사업을 어떻게 다룰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를 공격하면 더 많은 주목을 받게 되겠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촬영하지 말라고 요청하고 다른 사람들은 돈을 요구합니다. Не, 아니요. 무료로 받고 싶어요. 그냥 받고 싶어요. 비아그라요. 그리고 이것도요? я- 비아그라 맞죠? Большинство этого 이 중에 대부분은 비아그라고 이건 진통제예요.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здесь 얼마예요? 100달러. 100달러요? 약국에서는 얼마나 팔까요? 1000달러 정도일까요? 네, 이것이 공식적인 가격인가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시나요? 혹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돈. Блин, вы видели? 저기 봤어요? 저들이 얼마나 긴장되어 있는지 뒤에서 나타났어요. 봐요. 한 명이 날 쳐다보고 있어요. 알았어요. 이건 불법 거래입니다. Ребят, 이렇게 прям под... 밝은 낮에 말이죠. Ну вы видите, 화난 걸 볼 수 있습니다. вот этот вот 이자가 날 쳐다보고 있어요. 싱가포르는 실제로 항구로서 밀수의 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섬은 아시아와 세계의 다른 지역 사이의 관문으로 작용하며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해상 루트상의 독특한 지리적 위치를 갖고 있죠. 그래서 19세기 초에 영국인들은 이곳에 도시를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아시아에서 아주 빠르게 가장 큰 항구가 되었으며 그 지위를 2세기 동안도 유지했습니다. 막바지에야 상하이에게 1위 자리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합법적인 물품 이외에도 매일 이곳을 통해 톤 단위의 밀수품이 운반되고 있죠. 가장 먼저는 담배와 술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언론에서 이에 관한 보도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밀수품으로는 어금니와 중국의 의약재료 등이 포함되죠. 2022년 여름에는 싱가포르 항구에서 역대급 어금니 운반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거의 6톤에 이르렀죠. 이 운반은 남아프리카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중이었으며 이와 같은 사건들은 매년 검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싱가포르는 제재 회피의 중심지로서의 역할도 합니다. 연안에서는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횡령하여 아시아 전역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섬은 예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거대한 마약 거래의 중심지이지만 정부는 이에 대항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Ребята, мы входим. 안녕하세요 친구들. 저희는 현재 싱가포르의 비민가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황금 도시에서 가난한 싱가포르인과 이민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죠. 저기 손에 주사기를 든 남자를 봐요. 게다가 숨기지도 않고 있어요. 어떤 컨텐츠를 촬영하시려고 하시나요? 유튜브에 올리실 건가요? 네네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제 채널은 러시아어입니다. This is like, 이곳은 마약 판매점인가요? this is like, 이곳은 홍등가입니다. 떨어뜨렸네요. 그렇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촬영 중이시잖아요. так с вами. 자 여기서 빨리 나가요. 가요. 젠장 보셨죠? Это нарко. 이곳은 마약 거래 장소예요. 싱가포르에서 가장 악명 높은 게토죠. Просто какая-то 정말 진짜예요. всюду, буквально всюду. 주사기가 말 그대로 어디에나 있어요. Какие-то ложечки. 타버린 숟가락 같은 거예요. Я не все. 유튜브 제한 때문에 모든 것을 보여줄 순 없습니다. Это, блин, 하지만 젠장 이곳은 정말로 하수구 같아요. чем удивительно 이 하수구가 가장 부유한 도시 중앙에 위치해 있죠. города. Просто. 정말로 끔찍해요. Вот как показывают, 필라델피아의 거리를 보여주는 것을 아시죠? 지금은 미국의 마약 수도로 악명 높은 곳이에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Такие картины здесь. 저 의자에 앉아있는 남자를 보세요. 싱가포르라고 불리는 100만 개의 카메라가 있는 도시에서 범죄자들은 완벽해 보이는 영상 감시로부터 어떻게 숨을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Видите, одна камера 한 대의 카메라는 저기로 뒤집혀 있고 다른 한 대는 골목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проезд, поэтому 그래서 그 사람은 그냥 여기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어요. камера не видит. 또한 이런 장소들은 카메라가 주변을 완전히 보지 못하기 때문에 Которые не видят камеры. 사람들은 항상 맹점에서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Все, что обычно происходит в черных зонах. Тоже обратите.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기 사람들은 정확히 코너에 매달려 있네요. 거기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카메라는 옆으로 돌아가 있지만 코너는 항상 카메라의 범위 밖에 있습니다. Те, кто 싱가포르에서는 불법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항상 코너에 서 있습니다. на углах зданий всегда. Угол это всегда 코너는 맹점이죠. мертвая зона. 카메라가 감춰진 방식으로 밀수된 약통들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저는 이런 방식으로 촬영하는 첫 번째 사람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시나요? 방금 영상 봤어요? 그래요. 여기서 나가죠. 이미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Хотя 하지만 사실 이 모든 일이 낮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белого дня 사실 싱가포르 사람들에게는 공공의 비밀입니다. 경찰도 포함해서 말이에요. не секрет к разговору 싱가포르의 어떤 실수에도 엄한 법들에 의해 벌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말이에요. любые. Но 어떻게 생각하세요? как это? 왜 이런 사람들이 거래를 할 수 있게 놔둬야 하는 걸까요? Да, это просто 네, 맞아요. 그냥 약물을 불법으로 판매해서 가격을 낮추려는 것뿐이에요. думаете, есть у них крыша в полиции или 판매자들이 경찰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다고 믿으세요? коррупция? 싱가포르에는 부패가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Работать на 왜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거리에서 일하고 있을까요? в mире. 부디 이게 세계에서 가장 부패하지 않은 나라라고 생각해요. Она 깨끗하고 뇌물을 받을 수 없는 나라 맞죠? слеза младенца с точки зрения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в комментариях.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낮에 일할 수 있는 걸까요? 하지만 저는 싱가포르 친구들에게 이 질문을 모두 던져봤습니다. 그리고 모두 그 판매자들이 뇌물을 주지 않는다고 확신했죠. 또한 경찰은 밀수와 마약 거래와 싸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모르거나 다른 일로 너무 바빠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싱가포르 경찰이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Отель 호텔 81은 싱가포르에서 매우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мужское явление. 이 호텔은 러브 호텔이에요. Нет, ну 즉 방을 하룻밤 동안 예약할 수도 있습니다. парочки приходят. 하지만 보통 연인들은 여기서 1시간 동안 지불하고 또 다른 사실이 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 이 호텔의 주인인 추총현 씨가 90년대 초에 사람들이 섹스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В Сингапуре не 싱가포르의 호텔은 매우 비싸서 많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слишком дорого. 그래서 이 사람은 섹스를 위해 침대를 임대하기 시작했죠. Поэтому он начал сдавать. 지금은 추총현 씨가 싱가포르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포브스에 따르면 그의 재산은 20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богатых людей в Сингапуре его состояние 그리고 호텔 81은 거대한 체인점입니다. 도시 전체를 커버하고 있죠. огромные. 지금은 추총현 씨가 다른 호텔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И отели. 아마도 다른 나라에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를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포주라고 부를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부동산 가격의 급등은 호텔 업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밤에 100달러 미만으로 방을 찾는 것은 현재에는 큰 행운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사람들이 자고 있을 수도 있으니 조용히 얘기할게요. 싱가포르에서는 캡슐 호텔이 정말 인기 있거든요. 생활비가 아주 비싸서 그래요. 사실은 호스텔인데 도미토리처럼 생겼지만 럭셔리하게 꾸며진 거죠. 이봐요 친구들, 봐봐요. 여기가 제 자리입니다. 51번이에요. Посмотрим, что там. 한번 내부를 볼까요? 네, 조명이 여기 있네요. Есть. 불을 켜볼게요. Зубная щетка. 칫솔과 담요도 준비되어 있네요. 이쪽도 한번 보시죠. Ну, во-первых, 먼저 크기부터 누워보세요. ложусь. 괜찮아요. Ну, вполне. 보세요, 중앙에 누워 있습니다. 여기랑 Места еще. 여기에도 Здесь много. 충분한 공간이 있어요. Внизу просто очень много места. 아래에도 널찍한 공간이 있어요. Какую-нибудь сумочку. 지갑이나 가방을 놓을 수 있죠. Вполне себе комфортно. 꽤 편해요. Хорошо. 좋은 매트리스네요. Так, это что? 이게 뭐죠? Еще один цвет. 또 다른 램프가 있어요. То есть, 밤에 책을 읽을 수 있어요. хорошо. Здесь, 다 좋아요. смотрите, это сын. 보세요. Да?
여기 금고도 있는데 사실 엄청 작아요. 거의 아무거나 넣기 어려울 정도로 작습니다. 지갑 정도는 넣을 수 있을 거예요. 콘센트가 2개나 있네요. USB 포트가 4개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원하는 기기 다 충전할 수 있어요. 한 개 더. 선반도 있습니다. 아늑한 작은 커튼도 있어요. 닫으면 편하게 쉴 수 있어요. 이렇게 편하게 쉴 수 있죠. 편안하게 쉬세요. 마치 우리 집 같아요. Конура, конечно. 밖을 한번 볼까요? Снаружи еще есть. 다른 분도 자기 자리를 찾고 계시네요. Свое место. Я. 네, 지금 녹음 중이에요. Привет! О, как вас дела?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Очень приятно. 어디서 오셨나요? 저는 인도네시아 출신입니다. 어떻게 러시아어를 할 수 있죠? 전 여자친구가 러시아 출신이었어요. 프랑스에서 공부하다가 거기서 한 소녀를 만났죠. 그녀는 러시아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언어를 조금 배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스타스입니다. 아, 스타스. 네, 그래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방금 도착했어요. 새로운 친구 윌리엄입니다. 인도네시아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어요. 같이 방 쓰는 사람? 그렇게 말하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룸메이트? 아니면 침대 친구라고 할까요? 아, 그렇게 부르면 안 되겠네요. 봐요, 여기 뭐가 있네요. Что еще? 여기 뭐가 있을까요? Это 이건 가방을 넣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для чемоданов. Ну, в принципе, 사실 꽤 넓어요. такой чемодан туда 여유롭게 가방이 들어갈 겁니다. есть. Посмотрите, вот такие 봐요, 이런 방도 있어요. большой свет 불 좀 켜볼게요. включается. 그래, 여긴 뭘까요? Здесь 봐요, 이거 진짜 고급스러운 방입니다. 조명도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어요.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런 방을 주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더 비싸니까 그렇겠죠. капсула. 아마 엘리트급 캐슈일지도. Если не считать, 어쨌든 여기는 꽤 편하네요. 이 작은 공간 외에는 말이죠. совсем небольшая. 정말 엄청 작아요. 그리고 웃긴 건 이 작은 자리에 100달러나 내야 했어요. $100. 물론 좋습니다. Сингапурских долларов. 300 싱가포르 달러, 미국 달러로 약 80달러 정도죠. 더 싸게 줄 곳은 없나 봐요. 게일랑은 싱가포르에서 매우 유명한 지역입니다. 게이랜드와 혼동하지 말아주세요. 이곳은 게이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Изначально 처음에는 오랑라우트라는 부족이 살았습니다. это так 그들은 바다 유목민으로 불리며 남중국해를 여행하고 북베트남까지 도달했습니다. доходили до Северного Вьетнама. 그래서 싱가포르의 최초 시민들은 집시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이 이곳에 와서 바다 집시, 말레이인, 인도네시아인의 문화를 흡수하며 유럽인들과 함께 새로운 민족인 페라나칸을 형성하였습니다. Вот это 여기는 카통 지구입니다. 이곳은 싱가포르 현대 영토에서 첫 번째 중국인 정착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Здесь живут так называемые пиранаканы. 이곳에는 페라나칸이라고 불리는 중국인들이 살았는데 Хотя на самом 실제로는 몇 세기 전부터 이곳으로 이민을 시작한 중국인들입니다. деле Азию еще несколько 이 이민은 21세기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до 20 века пиранаканы, ну то есть 페라나칸들은 사실상 아시아로 이민한 중국인들로 말레이와 인도네시아인들의 문화를 섞어 흡수하고 나중에는 유럽식 민주주의자들로부터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колонизаторов в результате создали 그 결과 그들은 자신들만의 문화와 특별한 민족을 형성하였으며 이를 열심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берегут. Вот посмотрите, как выглядит 보세요, 저기요. 이것이 페라나칸 주택들입니다. 다른 건물들과는 매우 다른 건축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다른 지역과는 차이가 있죠. Индонезия. Есть даже специальный термин для 인도네시아에서는 페라나칸들을 중국인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특별한 용어가 있는 겁니다. Так вот, в Индонезии 이 용어의 뜻은 중국인이지만 중국인이 아닌 사람이라는 의미로 번역됩니다. китайцы. 보시다시피 페라나칸은 러시아의 우리 마을과 마찬가지로 조각된 플랫밴드가 있는 밝은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화는 화사한 드레스와 독특한 풍미의 요리를 특징으로 하고 있죠. 그들은 싱가포르의 부동산에 대한 천문학적인 과정에 대한 전설도 전합니다. 2022년 아랍 비즈니스는 100만 달러로 다른 나라에서 무엇을 구입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두바이에서는 고층 아파트가 될 수 있겠죠. 이탈리아 토스카나에서는 포도원이 있는 빌라가 생각됩니다. 뉴욕에서는 맨해튼의 세련된 콘도가 선택지일 거예요.
런던 근처에서는 어쩌면 2층짜리 저택을 구입할 수도 있겠죠. 싱가포르에서는 가구가 없는 2방짜리 아파트도 가능할 겁니다. 콘스탄틴과 일루나는 싱가포르로 이사한 지 아직 1년도 안 됐습니다. 우리는 콘도를 가지고 있는데 기억으로는 약 400평방피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모든 가구들은 원래 여기 있었어요. 책상과 의자만 제외하고요. 그건 우리가 샀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팔아요. 모든 가전제품과 주방을 포함해서 말이죠. 물론 우리는 그걸 임대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얼마죠? 싱가포르가 정말 비싸다고 얘기를 들어서요. 3,600달러요. 400평방피트에 3,600달러인가요? 보증금은 2달입니다. 보증금은 임대료와 별도로 지불되며 임대 기간이 종료되면 반환됩니다. 그러나 콘도를 2해 동안 임대하는 경우 보증금의 반환 여부는 집주인과 그가 제공하는 임대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저희의 경우 최소 2해 동안은 임대했습니다. 네. 여기에 왔는데 우리 엄마의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는 또한 이 사업가이신데 가격으로 월세 문제에 임대할 수 도움을 있어서 주셨을 것 정말 운이 같아요. 좋았죠. 하지만 아쉽게도 우린 예산이 맞지 않아서 3,600달러도 아주 싸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5천부터 시작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당신이 아파트를 보여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면 그게 전부입니다. 그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아파트는 빠르게 팔리나요? 현재 싱가포르 시장은 과열되고 있습니다. 좋은 아파트들은 단 하루 만에 나가죠. 네, 많은 양을 제공했습니다. 그 이유는 말하자면 길어요. 이 돈은 집주인에게 갚아야 할 돈이었으며 직접 중개인에게 지불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싱가포르에서 외국인들이 임대할 수 있는 유일한 주택인 콘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콘도에는 항상 체육관, 수영장, 공공공간 등이 갖추어져 있죠. 이것도 전부 당신 소유인가요? 네, 거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베큐존도 있고 작은 수영장에 있는 키즈존도 있죠. 또한 보안 데스크를 지나갈 때 큰 홀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곳을 빌려서 파티도 할 수 있어요. 작은 아파트에서는 군데군데 이동하며 파티를 즐기기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뒤에는 국유지가 있습니다. 아마 싱가포르에서 많은 돈을 가져다주는 외국 방문객들을 위해 여기에 고가 아파트를 건설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기 왼쪽에 보이는데요. 국유지와는 대조적으로 생민로 26번 블록이 유명한 곳이에요. 이곳은 싱가포르에서 가장 가난한 시민들이 사는 곳이지만 그들은 바로 싱가포르 시민들이에요. 파샤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싱가포르의 현지인들에 대해 배우려고 합니다. 포장지를 버리면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최소한의 벌금이죠. 또한 그는 포장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에 500달러를 내야 한다니. 아무도 여기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겠어요. 싱가포르에선 아무도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는 소리를 들어봤을 겁니다. 벌금 덕분에 아무도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길을 건너지 않죠. 싱가포르엔 너무 많은 법제재가 있거든요. 싱가포르에서는 규칙 준수에 관련된 다양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란색 마킹이 된 지역에는 차량을 주차하지 않으며 거리에선 아무도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이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는 디지털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싱가포르에 도착한 후에 사진들이 서서히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매끄럽고 깨끗한 질감을 느꼈습니다. 건물, 주택, 고층 빌딩들이 보였어요. 그러나 이젠 작은 디테일들이 변해서 진짜 싱가포르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죠. 유튜브나 TV, 뉴스에서도 보던 그림과는 많이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싱가포르에는 많은 편견과 고정관념이 존재합니다. 그중 하나는 담배꽁초나 포장지를 길에 버리면 벌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담배꽁초에 대한 공식 벌금은 300 싱가포르 달러입니다. 그러나 청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여기는 도심의 중심인 마리나 스퀘어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곳은 싱가포르에서 가장 엘리트한 중심지입니다. 매우 고급스러워요. 이 엘리트 지역의 덤불을 보세요. 가방 몇 개, 종이 몇 장, 포장지들이 있습니다. 어디든 담배로 덮여 있어요. 말하자면 이곳에선 싱가포르의 연간 예산을 얼마든지 모을 수 있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리고 청결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다른 아시아 지역, 예를 들어 방콕이나 호치민과 비교하면 여기는 매우 깨끗한 편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 그냥 평범하고 좋은 곳이에요.
обычный 네, 깨끗하긴 하지만 지나치게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조용히 현지의 화장실을 확인해 보기 위해 호커에게 가볼게요. 싱가포르의 남자용 화장실은 어떤지 여기 그리고 싱가포르에서는 환기가 되지 않는 변기가 얼마나 깨끗한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건 보여주지 않을 겁니다.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해요. 제 말에 믿어주세요. 싱가포르에선 화장실 사용한 후에 깨끗이 청소하지 않으면 500불의 벌금 부과되죠. 이런 벌금 관리하는 담당자가 있는 것 같네요. 없죠. 이런. 싱가포르가 작은 위반 사항조차도 100만 개의 미세한 벌금이 부과되는 매우 청결한 나라로 인식되는 개념은 1993년 윌리엄 기번슨이 와이드 매거진에 발표한 사형 집행이 있는 디즈니랜드라는 기사 이후 등장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 싱가포르는 마치 순수함이 집중된 수용소로 묘사되며 땅에 버린 종이 한 조각조차도 사람들의 공포를 일으킨다는 상황이 그려졌습니다. 이 기사는 그 후 싱가포르에서 금지되었으며 저자는 이곳에서는 불어인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결론이 도출되었고 도시가 일부러 약간 오염된 것처럼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싱가포르에 대한 기브슨의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그들은 지역 도시 연구기관에서 이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싱가포르에 큰 영향을 주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래된 싱가포르와 현대 싱가포르를 사진으로 비교하고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진짜 연구를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들이 결정한 것 같군요. 정말 거리에 약간의 쓰레기를 던져볼까요? 가난한 사람들, 거지들을 포함시켜 보겠습니다. 포장 도로에 균열을 내볼게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줄무늬 리본으로 표시해 두겠습니다. 버스커들과 거지들은 물론 하위 문화로서 존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모든 것이 진실되게 만들어 보여야 합니다. Ну вот, кстати, ребята, 만약 싱가포르의 아름다운 사진을 감상하고 싶으시다면 파샤의 유튜브 채널을 방문해보세요. пошли, 링크는 설명란에 게시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찾아와서 확인해보세요. смотрите. 저와 파샤는 싱가포르 시민들의 생활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싱가포르 시민들은 매우 현실적인 사람들이죠. 이곳에서는 한 가지 좋은 예를 들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장례식입니다. 죽은 사람과 함께 그의 돈과 소지품을 모조리 태웁니다. 그 사람이 저 세계에서도 물질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곳 오른쪽에는 특별한 재단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영혼들에게 바치는 제물을 위한 곳이죠. 주문에는 특별한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친척, 친구 또는 누군가가 사망한 경우 저승에서 그는 어떤 것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차를 운전하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죠. 한 사람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차론에 도착했습니다. 남성들은 이렇게 그물을 제공하죠. 그 키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반블록 크기로 제작할 수도 있으며 일반적으로 용기를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절약하기 위해 진짜 돈이 아닌 가짜 물건과 화폐를 태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절약하기 위해 진짜 돈이 아닌 가짜 물건과 화폐를 태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싱가포르의 제공 플랫폼의 모습입니다. 이곳에서는 닭과 용뿐만 아니라 작은 차량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세상에서도 소유할 수 있도록 차를 함께 태우는 것이죠. 추가로 다른 유용한 물품들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자원 절약을 위해 종이로 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모든 물건들은 불탈 것이고 그리고 그 뒤에 그 물건들은 죽은 자와 함께 저 세상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Вместе с умершим. 자전거, 자동차, 그 어떤 물건이라도 태울 수 있습니다. 구찌의 패션 지갑도요. 이것들은 저 세상에서도 필수 불가결한 아이템들입니다. Вот это тот сувенир, который стоит взять из Сингапура. Он весит мало, стоит дешево, и он говорит именно об азиатском. 아시아 문화를 잘 보여줍니다. 그건 다른 세계를 불러오기 위해서만 사용되는 건가요? 네, 좋아요. 안녕하세요. 약속한 대로 자전거를 가져왔어요. 함께 타고 가볼까요? 아파트는 주로 외국인들을 위한 비싼 주택입니다. 구매 가격은 50만 달러부터 무한대까지 다양하죠. 중요한 사실은 50만 달러 이상의 아파트는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 99년 동안 임대됩니다. Такая 임대주택을 판매하는 이 시스템은 독특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한편으로 싱가포르에서는 상속세가 없어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에 대해 정부에게 어떤 금액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상속 자체는 곧 사라져버릴 운명이며 그중 상당 부분은 현재 임대 중인 아파트입니다. 이로 인해 어떤 싱가포르 시민도 자신의 조부모로부터 아파트를 물려받아 평화롭게 거주할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두 세대마다 새로운 주택을 구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릅니다. 가족은 주택 소유권을 갱신해야 하며 다시 구매해야 하죠. 땅 위에 있는 개인 주택은 훨씬 더 비싼데 주로 상점이 있는 2층짜리 주택으로서 영구 소유권을 가집니다. 이것을 프리홀드라고 합니다. 이러한 주택의 가격은 150만 달러부터 시작합니다. 이러한 주택은 20세기 중반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며 현재는 당시 주택 구매자의 자손들로부터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Покупать его zаново. 다양한 더 비싼 주택 유형이 존재합니다. 자기 소유지에 위치한 개인 주택들이죠. 주로 상점 주택이라고 불리며 이들은 주로 상점과 주거 공간을 겸비한 두 층짜리 주택입니다. 이러한 주택들은 영구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이를 프리홀드라고 부릅니다. 이곳의 가격은 150만 달러부터 시작하며 이런 종류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는 20세기 중반에 한정되었습니다. 이제는 당시 기회를 살린 사람들의 후손과 거래할 수 있죠. Вот абсолютно традиционный. 이것은 명확한 전통적인 싱가포르 주택입니다. Состоит из 3 элементов. Во-первых, 이 주택은 항상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지붕 아래에 있는 통로를 오피트웨이라고 부릅니다. во-вторых, обязательно 둘째, столба. 기둥 아래에는 주로 작은 식당과 같은 거래 공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Это просто ресторанчик. И, 그리고 셋째, 모든 이들의 상단에는 주거 공간이 위치하죠. говоря, жилой 결과적으로 우리는 다리 위에 올려진 오두막과 같은 모습의 주택을 얻게 되며 다리 사이에는 식당과 상점들이 위치합니다. магазинчики и так далее. 놀라운 점은 이러한 주택이 원래 2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Конечно, эти дома были двухэтажные, но 현재에도 높이 20층, 40층, 50층인 주택들이 존재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동일한 원칙을 기반으로 건설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по принципу шопхаус. 다리와 그 사이의 식당, 상점 등이 위치하는 형태입니다. Ресторанчики и магазинчики. 파샤는 개인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죠. 저희는 11에이커 이상의 토지에 위치한 고기 흉한 방갈로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약 1,300만 달러에 구입한 겁니다. 1,300만 싱가포르 달러, 약 950만 미국 달러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주차장에 있는 오래된 2층 건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집의 외부를 보여주죠. 이 사진이 우리 집의 홀을 보여줍니다. 내부는 매우 평범합니다. 파샤는 조국인 벨라루스의 깃발을 걸어서 집에서 완전히 편안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자는 사실 이 고급 지역의 다른 가구들과 마찬가지로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가끔은 집에 들어와 이웃들이 버린 의자를 발견하기도 하죠. 이것은 롤스로이스의 소유주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냥 문 밖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는 필요하지 않고 매우 부드럽고 편안합니다. 이 집의 가격이 1,300만 달러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집은 임대가 아닌 영구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런 집에 몇백만 달러를 지불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러나 싱가포르인들 대부분 약 80%는 HDB라고 불리는 이런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HDB는 마치 인간 계란상자와 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도 가장 저렴한 아파트의 가격은 10만 달러입니다. Видите, первый 보시다시피 HDB의 1층은 주거 공간뿐만 아니라 공공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은 상점과 같은 느낌이지만 다층 건물 안에 위치하고 있죠. 많은 노인들이 이 1층 벤치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청소년들이 여기에서 놀기도 합니다. 자전거 보관소도 있습니다. 가끔 유명한 호커와 정통 싱가포르 음식 장터가 열립니다. 이곳의 음식은 가격이 매우 저렴해서 사람들은 집에서 요리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저녁에는 가족들이 함께 호커로 내려가서 저녁을 함께 합니다. Слово «hawker» 이름은 매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으며 이는 독수리와 같은 새를 의미합니다. вот. А 옛날에는 음식 판매상들이 있었죠. 그들은 음식을 옮기기 위해 어깨에 막대기를 메고 있었으며 왼쪽과 오른쪽에는 2개나 3개의 음식의 바구니가 매달려 있습니다. собственно, как на 실제로 현재는 그러한 판매업자들이 경기장에서 팝콘을 판매하고 있죠. людей,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그래서 그 판매상들은 호커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вот. 마케팅 전문가로 시작해서 이게 식당의 이름이 되었죠. 이러한 장소들은 코너가 많은 곳입니다. 각각의 코너는 독립된 식당이며 소유주가 수십 년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смотрите, 봐요, 돼지갈비가 들어간 국한 그릇이 싱가포르 달러로는 4달러입니다. 미국 달러로는 3달러 정도예요. $3 американских.
Или вот 이 장소에서는 모든 것이 4달러에서 6달러 사이의 비용이 듭니다. 가장 비싼 요리는 북경오리로 가격은 7달러입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4 до 6 4달러에 오리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작은 접시로 말이죠. 큰 접시는 6달러입니다. долларов 7. А, нет, я ошибся. Вон уточка тоже есть по 4 доллара. Но это маленькая порция, а большая по 6. Вот такие общественные столовые. 싱가포르 사람들은 이러한 공공식당을 국보로 존중하며 이를 세계 문화유산 목록에 등재하려는 의지도 갖고 있습니다. Список всемирн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이것은 독특한 현상입니다. Уникальное. Представьте себе 상상해보세요. 매 집의 1층에 거대한 카페테리아가 있는 거죠. каждого дома. И все же 그리고 사람들은 집에서 요리하지 않고 그냥 아래층으로 내려와서 모두 함께 식사합니다. вместе. 좋은 생각이네요. Ну, класс. 그렇죠? HDB는 아파트보다 가격이 저렴하지만 품질은 종종 나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앞마당, 편리한 주차장, 그리고 바베큐를 즐길 수 있는 옥상이 있거든요. Никому в голову здесь даже 이곳에서는 결코 누구도 지붕을 닫아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крыша это 옥상은 주요 공공 공간입니다. 이곳에는 공원이 마련되어 있어 바베큐를 즐길 수 있고 주말을 보낼 수 있습니다. отдыхать по выходным. Кстати, за 그러나 이는 무료가 아닙니다. 작은 요금이 부과되죠. девочки, скамеечки, 의자와 벤치가 마련되어 있어 매우 편안한 지역입니다. выведено электричество. 또한 전기 콘센트도 준비되어 있어 필요한 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명도 마련되어 있죠. 그래서 이곳은 주택 전체의 공공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Всего дома. 사실 싱가포르 주택 내 공공 공간은 매우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Отличнейшим образом. 한번 보세요. Прям посередине 집의 중앙에 자리한 작은 공원이 있습니다. маленький парк. Ну, потому что не всем людям 이는 지붕으로 올라가는 것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죠. в середине дома тоже 이제는 집의 중심에서 바베큐를 즐기거나 휴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отдохнуть, пообедать и так далее. Цены. HDB 가격은 정부가 결정합니다. Они мини. 이 가격은 상업용 주택 가격의 최소 절반 수준이죠. Все равно 그러나 여전히 이러한 주택의 원룸 아파트는 10만 달러부터 시작합니다. большие квартиры. 좋은 지역의 대형 아파트의 경우에는 100만 달러 이상의 가격이 될 수 있습니다. Так что в каком 그래서 싱가포르 시민들은 어느 정도 수십만 달러에 해당하는 부동산 재산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Но тут есть 백만장자는 아니더라도 한 가지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이 아파트들은 소유권이 부여되지 않아요. и все квартиры 모든 HDB 아파트는 на 99. 99년 동안 임대됩니다. 이는 상당한 기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첫 번째 HDB가 1961년에 등장한 것을 감안하면 이미 61년이 지났습니다. В принципе, 그래서 이러한 아파트의 소유주들에게는 아직 30년의 기간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30 лет это не так много. То есть 예를 들어 부동산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없다는 얘기죠. ты 따라서 여러분이 백만장자라 하더라도 여러분의 자녀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через 30 лет 그리고 30년 후에는 여러분의 100만 달러 재산이 먼지가 될 거예요. 싱가포르 부동산에 갑자기 투자해 99년 된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 다음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99에서 75를 빼면 얼마가 남을까요? 이렇게 하면 24년 남았네요. 네, 당시에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죠. 정부는 외국인들을 위해 멋진 새 아파트를 건설하여 그들을 환영할 것입니다. 20세기 60년대 싱가포르 HDB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사회주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시스템은 해외 수요로 인해 급증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부터 지역 주민들을 어느 정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HDB 아파트를 구매할 수 없으며 이러한 아파트는 공식 싱가포르 시민들에게만 판매됩니다. 이는 싱가포르에서 전형적인 HDB 지역입니다. 미국의 프로젝트나 영국의 SIM, 러시아의 흐루시초프 건물과 비슷한데 이곳은 싱가포르 정식 시민들을 위한 주택입니다. только для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싱가포르 시민이 이곳에서 아무거나 구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미혼인 사람은 35세가 되기 전까지 HDB 아파트를 구매할 수 없습니다. 35-летнего возраста. 정부는 결혼과 가족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싱가포르에서 일종의 관습으로 여겨집니다. 35세 이하의 젊은 커플이 있다면 남자가 여자친구에게 HDB 아파트 보러 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결혼 제안과 같은 의미입니다. 35 лет. А 이는 그들이 결혼하거나 35세가 되기 전까지 아파트를 구매할 수 없기 때문이죠. предложение. 그래서 자기야 아파트 보러 갈까? 라는 말은 사실 자기야 나랑 결혼해 줄래? 라는 의미를 지니게 되는 거죠. Дорогая, пойдем посмотрим. 이 모든 것은 부동산 가격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Ты за меня замуж.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로 알려져 있으며
거의 매 초마다 백만장자가 탄생합니다. 실제로 이 모든 백만장자들은 99년 동안 임대된 재산을 소유하고 있죠. Занятно, но днем 재미있는 점은 싱가포르 아파트 빌딩의 마당에서는 주간 동안 거의 사람을 만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дети, 이는 아이들이 학교에 있고 가정부들이 실내에서 일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жители 모든 주민들은 예외 없이 모두가 직장에 나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очень... 싱가포르 시민들은 집에 머무르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Здесь короткие 출산 후에도 매우 짧은 육아 휴가와 짧은 휴가 기간만 주어질 뿐입니다. и даже на пенсии 여기에서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으며 집에 머무르는 것도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есть обязанность 은퇴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을 하게 되죠. на специальную 싱가포르에는 특별한 연금 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зарплату. Но 여기에서는 모든 싱가포르 주민이 월급의 30%를 특별 국가 계좌에 저축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например, он может 그러나 이 돈은 국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за эти деньги 이 돈은 개인이 직접 사용하지만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срочные нужды. 예를 들어 집을 사거나 병원 비용을 지불하거나 다양한 예상치 못한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Человек 따라서 예를 들어 50세에서 60세 사이에 심각한 질병에 걸리고 치료비가 필요한 경우 이러한 펀드에서 돈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 후에는 은퇴할 돈이 없어질 것입니다. тебя не спонсирует. 그리고 여기서 정부는 어떤 방식으로도 여러분을 후원하지 않습니다. Тебе должны заботиться. 이는 여러분 개인의 문제거든요. Поэтому 친척이나 친구에게 돌봄을 맡길 수는 있지만 국가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даже 90 그러므로 80세나 90세가 되어도 카페나 주차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신체적 힘이 필요 없는 다른 일을 하는 것은 싱가포르에서는 아주 정상적인 일입니다. физической силы. 예를 들어 리암은 저축과 아파트를 위한 자금을 의료 치료에 사용했습니다. 현재 그는 싱가포르의 노인들을 위한 기숙사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곳이 제가 잠자는 곳입니다. 그렇군요. 그 이전 아파트에서 팔아야 했던 그림과 다른 장식들이 벽에 있습니다. 이 집이 자가인가요? 아니면 이 방을 소유한 거예요? 아니요, 임대입니다. 임대한 것이군요. And 월세는 얼마죠? 매월 500달러를 받죠. 네, 월세를 내고 있군요. 네, 매달요. 집주인은 누구죠? from 특별 에이전시입니다. from 그럼 여긴 국유회사군요. 네, 정부입니다. 하지만 HDB는 아니고요. 아니요, HDB는 제게 너무 비싸요. 알겠습니다. 이 문들을 보세요. 각각 뒤에는 이러한 임대한 방이 있어요. 각 방마다 누가 거주하는 거군요. 네, 방은 6개입니다. 현재 정부는 한 아파트에서 7명이 함께 살지 못하도록 금지를 하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싱가포르는 모든 것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6명이 거주하는 6개의 개별 방이 있죠. 전부 싱가포르 시민이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곳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은 싱가포르 시민입니다. 왜 HDB 아파트를 선택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가격이 너무 높습니다. ага. 저는 그쪽에 사는 나라에 대해 잘 모르겠지만 이곳에선 무언가를 매수하려면 수백만 달러가 필요합니다. 만약 HDB에서 최소 투룸 아파트를 구하신다면 약 20만에서 30만 달러 정도 예산이 필요하죠. Yes, I understand. 네, 알겠습니다. And you 자녀가 있나요? 아니요, 이곳에는 모두 미혼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만 허용되는군요. 네, 오직 혼자인 사람들 뿐이죠. 하지만 정부는 어떻게 도와주나요? 정부의 성과에 대해서 실망스럽게 생각합니다. 돈을 중시하고 이를 추구하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돈이 없는 사람들에겐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싱가포르 사람들이 살죠. 모두 싱가포르 출신입니다. 시설 주택에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집이 없을 거죠. 매달 얼마를 벌고 있죠? 월급을 받으시나요? earn every month salary. 1000달러 정도 됩니다. 때론 1500 정도요. 이런 소득으로 어떻게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싱가포르 사람들은 대부분 부자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 Someone very you talk Singapore? 싱가포르에 대해 그냥 허풍뿐이죠. No, Singapore. no. 아이고, Maybe sometimes you pay high. 돈을 많이 벌면 집을 샀겠죠. 보통 사람들은 집이 없어요. 보면 알잖아요. 노인들이 어디에 살 곳이 없다면 꽤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점심을 대접해 주셨네요. 휩 씨는 현재 벤치에서 거주하고 있어요. 시립 아파트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쉬고 있을 거예요? 네, 여기서 잘게요. 그는 자신의 소지품을 기둥 근처에 모두 정리했어요. 동네에 사는 한 여성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촬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만약 이 집을 판다면 최소 25만 달러는 필요할 것입니다. 그냥 한번 봐보세요. Итак, ребят, вот типичный. 이곳은 HDB라고 불리는 전형적인 저렴한 아파트입니다. 여기에는 침실이 하나뿐이에요. Здесь всего одна комната. 이곳이 부엌입니다. Вот здесь. 거기가 화장실이고 여기가 싱크대입니다. Вот 이곳은 샤워실의 모습입니다. здесь выглядит. 호스를 사용하여 Вот просто из. 물을 몸에 끼얹습니다. Вода идет вот. 물은 여기에서 나옵니다. Нет, конечно, никакой. 뜨거운 물과 찬물은 제공되지 않아요. 물은 하나뿐입니다. 찬물이요. Потому что температура 근데 따뜻합니다. 밖의 물은 91도까지 육박하거든요. нет. 조절할 수 없습니다. Это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수백만 달러 가치의 아파트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сотни тысяч долларов. 자그마치 수백만 달러요. 그러나 이 가족은 많은 금액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싱가포르의 특징이에요. 여기에는 저소득 시민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과자나 아이를 둔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죠. 만약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가격은 급격하게 변합니다. 이 가족이 이 아파트에 대해 얼마나 지불하는지 생각해볼까요? 이건 부서에 속해 있어서 26달러입니다. 26달러요? 네, 하지만 만약 다른 사람들이 집을 사서 여기에 머무른다면 가격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네. 네, 저희 임대료는 상당히 저렴한 편이지만 수도 요금은 매우 비싸요. 네. 네, 두 분이시면 200에 가까워요. 이 가격으로 아파트를 얻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까지 빕은 아직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В Сингапуре практически нет бездомных. Причем 싱가포르에는 사실 거의 노숙자가 없고 모든 노숙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920 특별 통계국에 따르면 현재 921명의 노숙자가 있다고 합니다. в основном не иностранцы. 재미있는 사실은 여기서 노숙자가 되는 것은 주로 외국인 게스트워커가 아니라 현지인들이라는 것이죠. У себя на сайте 통계국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전형적인 노숙자는 의료 문제를 가진 노인 중국 남성으로 치료에 모든 돈을 쓰고 나서야 길거리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все свои деньги на решение этих проблем. Люди оказываются на 다행히도 여기는 항상 따뜻하고 погода. 어디에서든 잠을 잘 수 있습니다. Broke and no rooftop. Yeah. Actually, when 숙소를 찾지 못한 경우 저는 네 번째 층으로 올라가서 휴식을 취할 장소를 찾았습니다. 어디에 위치하든지 보여드릴게요. 한때는 저는 밤중에 여기에서 왔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올라갔죠. 봐요. 여기에는 아무도 없어요. 게다가 많은 공간이 있네요. I just find a spot. 이런 아늑한 장소를 선택하고 내 물건들을 거기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잠을 잡니다. 헨리도 예전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수감되었다가 석방되었을 때 HDB 아파트를 신청하기에는 아직 어린 나이였죠. And you think all the 싱가포르의 모든 노숙자들이 이렇게 하나요? same now? Then some 그들 중 일부는 더 창의적으로 행동합니다. they went to the beach in the east 예를 들어 그들은 도시 서쪽에 위치한 해변으로 가서 over there, 텐트를 치는 거죠. 비가 올 땐 raining heavily and it's 여기선 정말 추워요. 또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래된 신문 하나를 찾아서 몸을 덮어야 하죠. 여기 싱가포르도 추울 수 있어요? if it's rain, 네, 비가 많이 오는 계절에는 일반적으로 아주 추워요. so you just actually 골판지를 가져와서 잠자리를 만들어주세요. and then you sleep and then using a newspaper 또한 신문지를 이불로 사용해주세요. to sleep. So it still have the chill because the wind actually went. 또한 비가 많이 오고 피부를 갉아먹는 바람에 난리도 아니죠. 그리고 매우 추워요. 편안하게 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잠을 자지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적어도 쉬는 것은 할 수 있죠. 재미있네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싱가포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놀라워요. Well, 이 장소에는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because 사람들은 알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좋겠죠. big issue. 그들은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Roof over their head, but
a lot of those 또한 노숙자들은 제가 경험한 그런 삶을 지속하고 있어요. have the same experience as what I have gone through. 헨리도 어릴 때 싱가포르 비밀 그룹에 가입했습니다. 그는 현재까지 감옥을 4번이나 갔죠. What did 무슨 일이 있었나요? 왜 4번이나 감옥에 가셨죠? 먼저 제가 사기꾼이었어요. 신용카드 사기를 저질렀었죠. 다른 분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얻어냈습니다. 또한 그 카드를 받았을 때 그곳으로 향했어요. From here, 카드를 받으면 저는 가능한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후에 현금으로 판매하기 위해 다양한 물건을 구입했죠. 4번째 학기 이후 헨리는 갱단을 그만두기로 결정하여 집을 잃게 되었습니다. how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싱가포르 시민들이 모두 부자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그분은 outside are 집이 없이 남겨질 수 있었던 걸까요? be without roof?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월세를 내기에는 충분한 돈을 벌지 못해서죠. to actually 저는 친척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갱단의 도움도 잃게 되었죠. 하지만 대단한 점은 무엇일까요? 싱가포르에선 전과자이고 예전에 노숙자였던 사람들이 재기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헨리는 현재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신의 집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결혼도 했죠. 많은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맨 아래로 떨어질 수는 있지만 다시 일어서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Singapore. 싱가포르에서는 심지어 거지조차도 라이선스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그들을 버스커라고 부르죠. 이건 라이선스증입니다. 이 라이선스증에는 사진과 해당 버스킹 종류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Видом попрошайки. 예를 들어 이 남자는 기타 연주와 노래를 하네요. И он не может снимать. 그러나 그는 기타를 드럼 등 다른 악기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 활동에 대한 라이선스증만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버스킹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라이선스증을 발급하는 특별한 부서가 있습니다. Самые разные виды бускинга. И специальное, посмотрите, ведомство, которое занимается выдачей этих лицензий. 이 라이선스증은 무료인가요? 아니면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무료로 제공됩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거죠. 오디션을 진행해야 합니다. 오디션이 있고 정부가 준비하는 건가요? 민간 회사에서는 오디션을 진행하죠. 이 오디션을 통해 역량을 확인한 후에 그에 따라 라이선스를 부여해요. 말씀드릴 점은 무료이지만 수행을 위해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네, 라이선스가 필요하죠. 또한 이것은 어떤 유형의 버스킹에 대한 것인가요? 모자를 내려놓고 돈을 모으려면 라이선스가 필요한 건가요? 네, 이게 필요합니다. 也不得一夜之间白头，至少还有你，值得我的珍惜，与你在这里。 Чувак должен пройти с... 그러므로 길에서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 면접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혹시 모르니까요. 혹시라도 잘 못하는 가수일 수도 있잖아요. Ты хреново поешь. Да. 네, 그렇게 하면 진정한 느낌이 더해져요. 다른 사람들처럼 되는 거예요. 화제로 언급되는 것 같아요. Сингапуру при этом 동시에 이는 싱가포르에서 로봇처럼 앉아만 있는 노인들을 구해주는 겁니다. 아무도 그들을 통제하지 않았으면 세금이 낭비되고 있어요. 또한 싱가포르에서는 모든 것이 명확하고 엄격하게 규제됩니다. 따라서 허가를 받아야죠. и по лицензии. Лицензия на попрошайничество. Круто. Тут нельзя попрошайничать, но тут можно сидеть в инвалидном 또한 кресле. 휴지도 판매할 수 있어요. 한 묶음에 몇 센트짜리 휴지를 제공하면 되죠. Продавать бумажные салфеточки. 또한 그들은 최대한 많은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Тебе дают donation, сколько можно. Вот. Pull up you deep on my dick is consider it's pivotal. Trap through the app, make her clap it, don't cap it. She tapping it fast. I think that they know they be catching it. 이 장소에는 최초의 쿨리하우스 중 하나가 있습니다. 쿨리하우스? 쿨리가 뭐죠? 쿨리는 노동자입니다. 손님들을 위해 노력하는 노동자죠. 또한 그들은 이곳에서 모였어요. 이곳은 쿨리의 거주지입니다. 그런 집들은 항상 트라이어드에 의해 통제되었어요. 쿨리는 아시아 손님 노동자의 이름입니다. 처음에는 영국인들이 이를 인도인들로 불렀으며 그들을 노예처럼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19세기 말쯤 되면서 이 단어는 조건과 상관없이 일할 준비가 된 중국 난민들과 연관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노예로 팔렸습니다. 호텔이 그들을 구입했죠. 매춘부로 팔렸으며 일부 중국인들은 그들이 충분히 강했기 때문에 서양으로 팔렸습니다.
아하. 아, 그렇군요. 중국인 쿨리들은 사실상 노예에 가까운 존재로 미국에서 최초로 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국 동부까지 이어지는 대륙횡단 철도를 건설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최초의 차이나타운이 샌프란시스코에 형성되었죠. 그 후 주요 미국 도시 전역에 동일한 형태의 차이나타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반노예적인 아시아 노동력이 활용되었던 상황이었죠. 싱가포르는 중국 노예 거래의 중심지로 기능했으며 지금의 싱가포르 중국인 인구의 상당수 혹은 대다수가 반노예적인 쿨리들의 후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제는 그들이 새로운 형태의 반노예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말레이시아인, 필리핀인, 인도네시아인 등 다른 아시아 국가 출신의 노동자들입니다. 싱가포르에는 이러한 현상을 나타내는 직업이나 현상인 마이다가 존재합니다. 마이다는 도우미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사 도우미죠. 또한 가장 낮은 계열이에요. 치매를 받고 있죠. 아마도 이곳에는 4년 동안 여기에서 홍등가에서 일하는 사람들 뿐이죠. 이 정보는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일 수 있지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후로 이 나라에 입국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결혼하고 이곳에 정착할 수 없게 되었죠. 마이다들은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격한 규정이 있죠. 일주일에 하루씩 휴일을 즐길 수 있어요. 이 휴일은 일요일 뿐입니다. 마이다는 고용한 사람들과 함께 아파트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종종 말 그대로 땅에 누워 자고 있죠. 이것은 제가 촬영한 가족의 마이다입니다. 거실에 매트리스 하나만 두고 낮에는 세로로 선 상태로 놓여져 있습니다. 유일한 휴일에는 집주인의 집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간섭할 수 없죠. 저에게 딱 맞는 남자친구 같아요. 혼자인 상황인데요. 남자친구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어떤 남자친구를 원하시나요? 잘생긴 남자요. 정직하고 좋은 사람이요. 그리고 싱가포르인이요? 당신 같은 사람이면 제격인데요. 저 같은 사람이요? 저를 알아주세요. 그래요. 그냥 허그만 해줄게요. Каждое воскресенье мы... 매주 일요일에 싱가포르 공원에서 마이다들이 만납니다. Это единственный их... 그날이 그들의 유일한 휴일이거든요. готовят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음식을 요리하며 즐거움을 누립니다. большинства из... 그런데 이곳에 모이는 대부분의 여자들이 꿈꾸는 것은 무엇일까요? Или как правильно сказать? 그들의 꿈은 좋은 남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Мужика найти. 중요한 것은 남자친구가 없어야 해요. 쟨 남자친구는 안 돼요. 임신하거나 결혼하면 안 돼요. 이 영상은 싱가포르에서 미래의 마이다로서 교육을 받는 내용으로 이 섬의 당국은 이 주제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개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어요. 그들의 수면 시간과 장소, 식사, 대화 상대는 모두 그들의 주인이 결정합니다. 마이다들은 스스로 주인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21세기의 노예제로 비판하죠. 싱가포르의 쿨리 시대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진마는 방글라데시 출신이며 싱가포르에서 30년 이상 미디어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가끔은 자는 시간이 없어요. 열심히 일하고 있어서 자는 시간이 부족해요. 아이들을 항상 돌봐줘야 해서요. 그리고 요리도 해야 하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학교에 데려다주고 하루 종일 달려다니는데 휴식일이 없어요. 가끔은 점심이나 아침 식사를 할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체중이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50kg에서 36kg로 빠져버렸어요. 50kg to 36. 우와, 예전에는 정말로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내 아이와 가족을 위해 나 혼자 희생을 했어요. 예전에는 주말에도 휴일이 없었다고 알고 있어요. 네, 하루 쉬는 날이 있었는데도 아침에는 11시까지 일하고 아이들을 목욕시키는 등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했죠. Bathing children and everything. 그리고 저녁에는 다시 5시에 집에 돌아와서 일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I did continue my work. 단지 6시간 동안만 휴식을 취했군요. 네, 한 달에 한 번씩 6시간밖에 할애하지 못했나요? 그게 전부예요? 그렇게 제 인생은 26년이 흘렀어요. 하지만 지금은 많은 자유가 주어지죠. 이로 인해 진마는 유럽 출신 가족을 돕기 위해 일하러 갔습니다. 도우미들은 자신들의 말에 따르면 가장 엄격한 고용주는 싱가포르 중국인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새로 오신 사장님께서는 이제부터 일요일을 휴일로 정하셨습니다. 따라서 일요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에 월요일부터 일을 시작하시면 되고 일요일에는 집에 계시더라도 아무런 업무도 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현지 사람들은 이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죠. 상상해봐요. 26년 동안 밤낮 없이 일하면서 가족도 없고 사생활도 없고 권리도 없는 그런 삶을요.
그 모든 것을 한 번의 기회를 위해 감수하고 보기 힘든 아들에게 몇백 달러를 보내기 위해 살아갑니다. 진마의 아들은 이제 중동에서 노동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현재 두바이에 살아요. 아, 일하고 있죠. 아들은 이미 결혼도 했고 저는 손자도 한 명 있어요. 하지만 휴가 부족은 최악의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9년엔 싱가포르에서 한 젊은 가족이 가정부를 괴롭히는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막대기와 주먹으로 여러 번 때렸으며 설탕이 섞인 밥을 먹도록 강요하고 토할 때까지 먹게 했습니다. 2해 동안 계속되는 더욱 가혹한 괴롭힘의 사례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러나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 가정부가 6,500달러의 보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나중에 언론인들은 이 금액이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부의 월급보다 적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 사건은 첫 번째 사례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져 외국인 가정부들이 괴롭힘을 당한 경우 고용주를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근무지가 4차례 바뀌었어요. 와, 왜죠? 2명의 고용주가 그리 썩 좋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던가요? 저에게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며 먹을 음식도 충분하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가정부들은 자신들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국가에서 추방될 수 있기 때문이죠. 가끔 고용주들이 제대로 대해주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일하러 가시는 건가요? 그렇다면 어디에 이 정보를 공유하실 예정이신가요? 여기선 아니에요. 러시아어로 진행될 겁니다. 고용주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Kan ada yang beruntung, ada yang nggak beruntung ya. Nah, so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시나요? You are scared to say about that on camera? 일반적으로는 비밀이었어요. 비밀이라고 해도 모두가 온라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네. nggak, ya. 그런데 왜 말을 안 하시는 건가요? Why can't you just say it? 원한다면 얼굴을 가려드리겠습니다. 그냥 거기서는 운이 좋은 사람들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을 뿐입니다. 어떤 가족을 일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을 뿐이니 그게 전부입니다. Depend what. 그들이 때릴 때도 있나요? But does it happen that family can... 아, 어떤 특정한 것들이 있죠. 네, 정말 조금입니다. Да, с точки зрения богатого человека это рабство. 네, 부자의 시각에서 보면 이는 노예제도와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Глинобитного дома у себя 그러나 고향에서 땅굴이나 오두막, 흙집에서 살다가 на $100 в месяц. 한 달에 100달러로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의 시각에서는 И 싱가포르로 가서 $1000, 한 달에 1000달러를 벌 수 있다면요. что вам обеспечивают 숙소, 음식, 유니폼, 옷, униформа, одежда, все прочее. 모든 것이 제공된다면 그냥 천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1000 싱가포르 달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대략 700 미국 달러이며 모두가 이만큼의 돈을 벌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제 월급이 600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600에서 800으로 인상되었죠. 네. 남성 게스트 워커들은 일반적으로 싱가포르의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여성들과는 별개로 생활합니다. 대부분은 리틀 인디아 지역에 위치한 혼잡한 기숙사에서 거주하고 있죠. Вот, ребята, тоже Сингапур. 이건 역시 싱가포르의 모습입니다. 매주 한 번 리틀 인디아의 주민들은 집에 가지 않습니다. Это единственный день, когда 이날만은 길거리에 누워 자고 있어도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날이거든요. прямо на улице. Потому что дом их, 그 이유는 사실 그들의 집이 진정한 가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на самом деле, это чаще всего. 주로 이들은 협소하고 과잉으로 가득 찬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Поэтому поспать хотя бы один день на... 따라서 이렇게 더러운 잔디 위에 누워 자는 것이 병류에 덮여 있는 거리에서 자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입니다. 그들에겐 그것이 행복이죠. Для них это счастье. Сингапур просто не... 싱가포르는 놀랍도록 녹색으로 가득한 도시입니다. взгляд. 어디를 보나 관목, 나무, 풀, 잔디가 펼쳐져 있습니다. Здесь существует целая программа «Сделаем Сингапур зеленым». 여기에서는 매우 작은 땅 조각마다 나무나 풀을 심기 위한 싱가포르를 녹색으로 만들기 프로그램조차 진행되고 있습니다. Смотрите, ребят, здесь настолько активно пытаются... 보세요. 여기서는 도시를 최대한 녹색으로 만들기 위해 도로 울타리 위에 큰 화분을 올려놓고 심어 놓았습니다. Посадили какие-то растения. 공사 현장의 울타리에 화분을 걸다니요. 보세요. Повесили прямо 화분을 바로 울타리에 매달아놨습니다. такие вот горшки с зеленью тоже. 작은 땅 한 조각에라도 무언가를 심으려고 애쓰며
아스팔트 위에 잔디와 나무, 꽃을 지으려고 합니다. 잔디를 항상 예쁘고 완벽하게 유지하기 위해 싱가포르에선 로봇 재초기도 사용되죠. А вот это, ребят, вообще 이게 정말 싱가포르적인 특징입니다. 지금 우리는 주차장 옥상에 있습니다. вот это. 이곳은 비즈니스 센터의 주차장입니다. Но сингапурцы 하지만 싱가포르 시민들은 주차장 옥상이라는 좋은 공간을 왜 낭비해야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기는 녹색 휴식 공간입니다. 여기에는 휴식 의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배낭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누워 일광욕을 즐길 수 있습니다. солнечные ванны. 더구나 이곳은 특별하고 독특한 주차장일까요? 독창적이라든가요? Нет, 아니요. 이는 싱가포르 주차장 옥상에서 보통 볼 수 있는 정상적인 배치입니다. в Сингапуре. Блин, 낮은 금액은 칵테일 뿐이에요. вот сингапурская парковка. 이곳은 싱가포르의 자전거 주차장으로 멋진 별장 같은 모습입니다. Зелени. 모든 것이 녹색이에요. Ваш 자전거가 불미스러운 곳에 머무르기를 원치 않으시겠죠? 아름다운 장소에 두어야 합니다. там 안에서도 모든 것이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где-то свое место. 자전거가 땅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왜 조용히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Потому что очень. 사람들이 이곳에서 휴식하고 잠을 자는 경우가 자주 있거든요. В основном это касается. 주로 배달원들이 그렇습니다. Не знаю, сейчас. Да, вот смотрите. Вон там. 알겠죠? 저기 누군가가 자고 있는 것 같아요. Хочется им 깨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방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음식 배달원들은 이런 주차장을 휴식 장소로 자주 활용합니다. места своего отдыха. Блин, это какая-то просто 뭐랄까요? 지하철 앞에는 완벽하고 평화로운 광장이 있습니다. поют птички. Вокруг все 새가 노래하며 주변은 모두 녹색으로 울거져 있죠. едят какие-то 사람들은 가정에서 가져온 간식을 즐기며 전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мира. Здесь 인도인, тусы, 중국인, ну, 물론 다양한 유럽인들, 인도네시아인들도 있습니다. совершенно европейцев, индусов, 여러 가지 문화가 혼합되어 있는 것이죠. 다양한 음식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самые разные. И все это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야자수와 크고 늘씬한 나무 그늘 아래에서 이 모든 것을 즐기죠. которые тоже за 주택들도 식물로 덮여 있어요. растениями. В общем, 아무튼 это какая-то 영화 속 그림 같은 유토피아입니다. будто бы это картинка. 이것들은 모두 Это на самом деле просто 이곳에선 단지 평범한 지하철역과 그 앞에 광장일 뿐입니다. перед ней. То есть 다시 한번 말하지만 특별한 역이 아니라 реальная станция метро 그냥 평범한 지하철역 앞에 광장이에요. перед станцией метро. 싱가포르는 하나의 큰 섬과 수십 개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면적은 런던보다 2배 작고 모스크바보다 3배 작습니다. 거의 6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싱가포르의 유일한 천연자원은 말레이시아 해협 입구에 위치한 지리적 위치입니다. 이곳은 주요한 해상 노선이 통과하는 곳입니다. 인도양과 태평양 사이에 위치한 이 섬의 경제는 놀랄만큼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1991년 이후 세계 경제는 2.3배, 러시아 경제는 3.4배, 미국 경제는 3.7배 성장했습니다. 그동안 싱가포르 경제는 거의 9배 성장했지만 이는 중국 경제의 46배 성장보다는 느린 편입니다. 지난 세기 60년대의 싱가포르는 대체로 가난한 섬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식단이 쌀로 이루어져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지붕이 지프로 된 오두막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싱가포르는 트라이어드에 의해 지배되었으며 섬을 그들의 영향권으로 나누어 지배했습니다. 이 섬을 번영한 국가로 변신시킨 사람의 이름은 리관유입니다. 변호사이자 케임브리지 대학 졸업자였던 그는 1959년에 싱가포르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1965년 영국의 지지를 받아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에서 분리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슬람 판다와 불교 신화 사이의 인종 및 종교적 차이였죠. 그들은 리관유가 강력한 트라이어드를 제거하고 싱가포르 경제를 자유롭고 개방적으로 만들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는 완전히 사실이 아닙니다. 리관유 아래에서 싱가포르를 통치하게 된 가족은 소수의 가문에 불과하며 이 가족들은 트라이어드 시대부터 이 도시를 통제하며 주로 은행과 건설 분야에서 주요 비즈니스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지 언론에 따르면 비밀그룹은 눈에 띄지 않는 형태로 존재합니다. 싱가포르에서의 권력은 동일한 가문들 사이에서 분배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싱가포르의 정상은 리관유의 아들이며 싱가포르를 영원히 지배해온 PAP의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재미있는 사실은
주요 야당인 PSP의 한 리관유 아들인 리시안양이 다른 리관유 아들인 리시안양과 서로 갈등 중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이 함께 찍은 드문 사진이 있죠. 비록 비즈니스와 정치 분야에서의 친족주의가 없었다면 싱가포르는 새로운 경제 분야에서의 자유를 창출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20세기 90년대까지 싱가포르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전환을 성취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 후 몇 년 뒤 한국도 같은 성과를 달성했으며 현재까지도 세계에서 이와 유사한 성과를 얻은 국가는 없습니다. 1990년 2월 소련 총리 니콜라이 리주코프는 싱가포르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소련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으며 비어있는 상점과 거액의 외부 채무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니콜라이 리주코프는 현지 슈퍼마켓 페어프라이스를 방문하면서 음식 다양성에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그 후 그는 싱가포르 총리 리관유에게 소련으로 음식을 가져가기 위해 5천만 달러의 대출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5천만 달러는 현재보다 더 가치가 있는 금액이었지만 이는 소련뿐만 아니라 이미 90년대에 부유한 국가가 된 싱가포르에게도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관유는 이 요청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는 나중에 자신의 회고록에서 이 행동을 설명했습니다. 만약 소련 총리가 5천만 달러의 대출을 구하기 위해 작은 싱가포르에게 찾아왔다면 이미 대형 국가로부터의 대출은 모두 사용한 것이며 소련의 빚 의무가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는 것이죠. 이 판단은 사실이었고 그로 인해 두 해가 지나지 않아 소련은 붕괴하게 되었습니다. 싱가포르는 어떤 지역은 뉴욕과 완벽하게 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고층 빌딩 사이의 간격을 보세요. 정말로 뉴욕 같은 분위기를 자아내며 아마도 특히 그런 이유로 인해 뉴욕과 흡사한 느낌을 줍니다. 이곳은 공터로서 높은 빌딩들 사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심지어 아스팔트도 파손되어 있어 뉴욕의 정통적인 분위기인 파손된 아스팔트와 구멍이 있는 모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싱가포르는 거의 교통체증이 없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므로 저 역시 지금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싱가포르에서 흔한 풍경 중 하나입니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버스 한 대와 그 뒤에 줄지어 기다리는 다른 버스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한 줄로 운행되며 계속해서 정류장에 도착합니다. 결과적으로 거의 버스를 기다릴 필요가 없죠. 버스를 이용하여 도시 내를 편리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싱가포르는 매우 고급스럽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죠. 이것은 프랑스의 푸조 자동차로 화려하지 않고 노동적인 차입니다. 딜러에서는 3만 달러에 판매되지만 등록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비용은 차량 원가에 따라 100%에서 180% 범위로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이 차량의 경우 등록비는 3만 5천 달러이며 이로써 총 가격은 이미 6만 5천 달러가 넘어갑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과세도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20%로 추가 1만 3천 달러가 됩니다. 따라서 이 차량의 총 비용은 7만 8천 달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끝이 아니에요. 판매세를 내야 합니다. 싱가포르에서 판매세는 7%이므로 추가 5천 달러가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차량의 총 가격은 약 8만 3천 달러입니다.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차량을 운전하려면 관리 인증서를 구매해야 합니다. 이 인증서의 가격은 수요에 따라 계속 변동하며 현재는 약 5만 5천 달러입니다. 이 가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항상 5천 달러에서 6천 달러 정도의 범위 내에서 변동합니다. 따라서 이 인증서를 추가로 구매하면 이 푸조 자동차의 총 가격은 14만 8천 달러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가격은 바로 다른 국가의 고급 메르세데스 벤츠와 비슷한 가격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반적인 차량이 고급 메르세데스와 가격이 비슷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의문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5만 5천 달러짜리 관리 인증서는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이 인증서는 10년 동안 유효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만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마다 이 자동차의 새로운 인증서를 약 55,000달러에 구매해야 하는 거죠. 이것이 싱가포르에서 자동차 소유 비용입니다. Вот столько стоит здесь владение автомобилем. Получается, что любой человек, который 이렇게 보면 ездит на автомобиле, 싱가포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려면 최소 10만 달러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아요. 대부분은 메르세데스, 페라리, 포르쉐 등 다양한 차량을 소유한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то есть очень богатый. 싱가포르의 길에서 마스다 3나 토요타 코롤라를 보면 이는 대부분 회사 차이죠. Или вот Toyota Corolla. 회사 직원이 이 차를 운전할 때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Автомобиль человеку, да, 이것은 너무나도 비싸고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просто неподъемный. 사실 마스다 3 같은 일반 차량조차도 회사의 보너스로 여겨집니다. Трешка. В качестве 즉, 제 월급이 1만 달러이면서도 마스다 3를 제공한다면 와 멋있어요 라는 반응을 얻게 될 것입니다. 10 000 하지만 제 회사는 그렇지 않아요. 저희는 스쿠터 하나도 사는데 돈이 부족하죠. крутой, а 그리고 추가로 이야기하면 운전면허증을 얻기 위해 싱가포르에서는 2,000달러가 필요합니다. я еще 그래도 꽤 큰 비용이지만 водитель 차값에 비하면 стоит 2000 껌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на сдачу купить. 싱가포르는 바쁘고 북적이는 대도시이지만 동시에 평화로운 공원과 광장이 많은 도시입니다. 이곳에서는 현대적인 초고층 빌딩과 고대 사원이 공존하며 전통을 보존하면서도 빠른 기술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아직 싱가포르의 전설적인 길거리 음식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맛볼 예정입니다. Ребята, 여러분, 싱가포르에 있는 미슐랭 레스토랑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생겼네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도시에서 미슐랭 스타 식당에서 6달러의 음식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싱가포르 보르시는 무엇일까요? это блюдо здесь 이 요리는 실제로 지역 간의 대립을 야기합니다. 또한 가장 독특한 싱가포르 요리를 경험할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정말 맛있는 음식을 요리합니다. 그리고 냄새도 엄청 놀라워요. 그러므로 튼튼한 요리를 준비해두세요. 아무것도 놓치지 않도록 구독하세요. 언제나 환영합니다. 다음 목적지로 같이 가볼까요?